자, 들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그 계산 문제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약에 틀이 나오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게 이제 좀 요령이고요. 일단은 넘기시면은 이론을 한번 가볼게요. 가시게 되면은 일단 10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09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그 박스에 그 아까 답에서 곱해서 더한다. 기대 승인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수에 똑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은 좀 해드리겠지만은 마이너스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그죠? 마이너스가 안 나왔지만은 만약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왜 야매가 곱해서 더해서 어떻게 돼요? 아까 820이 나왔으니까 아까 어떻게 됐어요? 그 8.2%가 정답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마이너스로 해서 나오더라도 그 숫자로 맞히시면 되거든요. 그죠? 이렇게 보는데 일단 우리가 이론이 중요하니까 자, 지금 어떻게 돼요? 호경기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정상적이 있고 불경기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아까 제가 퍼센트 나오면 그냥입니까? 하나는 소수점으로 고칩니까? 소수점을 아예 고쳐놨죠. 0.3이라는 거는 30%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0.4는 몇 퍼센트를 얘기할까요? 40%. 0.3은요? 30%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부동산 A.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100% 났죠? 100% 났고, 그 다음에 이건 얼마 났어요? 15. 마이너스 70이죠. 차셨죠? 그럼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더한다. 그 밑에 보시면은, 자, 얘가 이제 3%가 나고요. 그 다음에, 30%죠. 30%고, 얘가 이제 곱하면 6%고, 얘가 마이너스 21%예요. 자, 그러면 따라서 15%. 15% 수익률이 나왔다는 건 이해 가시겠죠? 그 다음에 B로 갑니다. 똑같아요. 비부동산. 자, 얘는 얼마입니까? 40, 15, 마이너스 10 찾으셨습니까?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똑같아요. 똑같아. 밑에 해설이 보시면은 0.3에다 40%니까 12%가 되겠고, 0.4에다가 15니까 6%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건 마이너스 10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가 되겠죠? 18이니까 이것도 따라서 15%. 여쭤볼게요. 그냥입니까? 기대 수익률이 같습니까? 그 위험이 큰 거, 위험이 작은 거. 작은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따라서 분산. 표준 편차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근데 얘는 시험 문제가 한 번 나왔다가 이시청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분산에 대한 표준 편차는 잘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걸 가지고 계산하지 마세요. 갈게요. 자, 기대에서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 투자 수익이 변동 가능성, 손실의 가능성인데 기대와 실제에서 차이점이에요. 그럼 평균에서 벗어나면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래서 아까 읽고 있었어요. 아까 개론하고 민법이 있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30점과 플러스 마이너스 5점 중에서 따라서 표준 편차. 그럼 많이 벗어날수록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럼 이 수치가 클수록 더 위험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계산에 그렇게 얽매이지 마세요. 지금 밑에 보시면은 박스가 하나 있나요? 그래서 QA 이 제곱 이게 돼지꼬리가 표준 편차고 요 제곱이 따라서 분산이에요. 분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만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구하냐면, 자, 지금 해설해 보시면은 1.0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1.0이 A 부동산의 수익률 100%를 얘기를 해요. 몇 퍼센트를 얘기한다? 1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0.15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따라서 15%. 이게 기대 수익률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알아두세요. 아까 확률이 0.3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0.3을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제곱을 하고, 그럼 두 번째 얘기를 해보세요. 아까 두 번째 정상적일 때는 15%였죠. 그런가요? 그럼 0.15에다가 다시 0.15에 15%, 그러니까 이 기대 수익에서 벗어난 속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0.15에서 0.1 빼면 제로인가요? 그럼 얘는 위험해요? 위험이 없어요. 없으니까 아예 지워버리는 거죠. 0.4니까.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해보세요. 마지막 수익률이 그냥입니까? 마이너스 70%입니까? 그럼 마이너스 0.7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다시 갑니다. 이 문제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푸느냐만 가지고 가시는 것이지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0.7에다가 마이너스 0.15를 빼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 수익률에다가 그 평균을 빼서 제곱근하는 거예요. 그럼 제곱근하다가 자 따라서 0.3 확률이 0.3이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럼 0.3이 나오면은 수치만 보세요. 수치만 보면은
0.4335라는 단어가 있나? 이걸 따라서 분산. 이걸 루트로 씌우게 되면 0.6584가 나와 있죠? 이게 이제 표준 편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자, 0.6584라는 단어가 있나요? 6584. 자, 이게 이제 표준 편차가 돼요. 표준 편차. 자, 그럼 어떻습니까? 밑에 B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런가요? 자, B는 가볼게요. B는 그냥입니까? 40%입니까? 0.4죠? 대답 좀 해주세요. 거기다가 15%를 빼죠? 제곱에다가 0.4를 곱하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이에요. 얘도 15%예요. 그럼 15에서 15를 빼면은 제로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건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0.1에다가 0.1을 제곱한 다음에 0.3을 하는 거죠. 그럼 B를 얘기해 보세요. 그럼 B에 대한 표준 편차에 이제 제곱을 하다 보니까 B는 수치가 얼마 나왔어요? 결론을 한번 보세요. 0.1936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따라서 표준 편차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죠. 요것만 잡아보세요. 아시겠죠? 그럼 넘겨보세요. 그림이 하나 보입니다. 그림 보시면은 정규 분포가 있는데, 자, 어떻을까? 자, 중간에 따라서 15%. 자, 따라서 기대 수익률. 자, 이 편차가 많이 벗어나는 게 좋아요? 많이 안 벗어날수록 좋아요? 많이 벗어날수록 더 위험하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B가 많이 벗어났나요? A가 많이 벗어났나요? A가 더 많이 벗어났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럼 뭐냐면 65.8%만큼 더 편차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안 위험하겠어요? A가 더 위험하겠어요? 위험하고 B가 좀 위험하지 않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확률 분포가 좁게 분포되었을 때 분산 표준 편차 투자 위험이 적다는 것은 따라서 기대 수익률이 달성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근데 확률 분포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표준 편차가 커지죠. 그럼 그냥이요. 위험도가 더 커요. 기대 수익률 달성할 가능성이 더 낮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표준 편차는 어떻게 돼요? 수치가 커야 돼요? 수치가 작아야 돼요? 작아야지만 유리한다는 것만 가지고 가시지 그렇게 깊게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자 밑에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자 따라보세요. 위험 회피형. 위험 회피형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험 중립과 추구형은 제가 강의 때 했는데 그건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일반적인 투자자는 다 합리적인 따라보세요. 위험 회피형. 회피형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위험 회피형은 투자는 위험 증가에 따른 보상으로 높은 기대수익률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밑에 따라보세요. 무차별 곡선. 위험에 대한 무차별 곡선에 대한 혐오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데 자 들어볼게요. 갑니다. 갈게요. 무슨 회피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위험 회피형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회피형을 거의 다 전제로 깔고 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위험 회피형은 자 들어보세요. 자 위험 회피형입니다. 자 위험 회피형은 위험을 혐오한다고 해서 위험을 반드시 피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A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B 부동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따보세요. 무위험률. 왜 정기예금이자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C는 무위험률이라고 합니다. 무위험 수익률. 그래서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정기예금 이자죠. 정기예금 이자. 연 2%라는 거죠. 자, 가볼게요. 그러면은, 자, 아까 따라서 기대 수익률. 수익률은 높아야 돼요? 수익률은 낮아야 돼요?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을 봤을 때, 자, 만약에 얘가 10%, 자, 우리가 아까 좀 전에 15% 기억나시죠? 그럼 그냥입니까? 기대 수익률이 같습니까? 같죠? 그런가요? 그럼 아까 요게 벗어날수록 위험했죠? 그래서 아까 65.8하고 19.4가 있었죠? 그럼 A가 그냥입니까? 더 벗어났습니까? 벗어났죠? 65.8. 이게 표준 편차거든요.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얘가 뭐 19.19%. 자, 그럼 갈게요. 수익률이 같다면 그냥입니까? 이 표준 편차가 낮아야 됩니까? 낮아졌죠. 그럼 A를 선택하겠어요? B를 선택하겠어요? B를 선택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자, 갈게요.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 위험 회피형은
자, 동일 수익에서는 더 위험한, 좀 덜 위험한. 그럼 덜 위험한 걸 선택한다는 건 비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투자자예요. 그런가요? 합리적. 그럼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투자자를 얘기를 하죠. 일반적 투자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었냐면, 자,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만약 감수하지 않으면 은행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가요? 자, 얘는 은행에 투자했습니까? 지금 비부동산에 투자했습니까? 순서인 거죠. 그런가요? 그럼 그냥요, 위험을 감수한 거예요. 감수하죠. 그럼 우리가 감수하는 위험이 없다, 감수하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IMF 같은 건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피할 수 없는 위험은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잡니다. 제가 항상 번지 점프를 얘기하죠. 이렇게. 자, 이렇게 11m가 이제 공포스러운데, 자, 얘가 신입생 환영회에 와서 뛰어내려고 그래요. 근데 얘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럼 뛰어내려요. 이걸 회피해요. 자, 근데 반드시 회피입니까? 돈 주면 뜁니까? 뛸 수 있죠. 자, 10만원 주면 뛸까, 안 뛸까? 안 뛰어요. 100만원 주면. 본인이 뛴데 얘가 안 뛰어요. 1000만원 주면요. 생각해봐요. 자, 1억 주면요. 그냥입니까? 뒤에서 밀려 그러죠? 그래서, 저 더 뛸 수 있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그냥입니까? 대가 가지고 있으면 감수합니까? 감수해요. 이해 갔나? 근데 여기서 그냥이야 개인마다 다르다는 거죠. 1억 주세요 하는 애가 있고 3만원만 주세요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럼 회피도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곡선이 따라서 무차별 곡선이거든요. 위험의 표현이 투자자에 따라서 혐오도가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들 110페이지 하고 있는 건 아시나요? 그럼 위험의 P형은 그냥이요 합리적인 애예요. 이성적, 위험의 P, 깊이, 혐오라는 단어가 있죠? 자, 갑니다. 1번 들어갈게요. 위험의 P적이란 말은 사람들이 전혀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의미한 것이다. 의미한 건 아니다. 의미한 건 아니죠. 얘기 좀 해봐요. 그랬으면은 정기금에 투자했겠죠. 그럼 뒤에 나와 있네. 그럼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거는 무슨 이유밖에 없어요. 무위험률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위험의 P적 투자라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기꺼이 위험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좀 전에 두 투자세 대안의 기대 수익률이 따라서 동일하다면, 자, 분산, 표준 편차 위험이 큰 거 선택했어요? 지금 작은 거 선택했어요? 만약에 분산, 위험이 동일하다면 기대 수익 큰 거 선택했죠? 맞나요? 그래서 그 투자자에 대한 태도의 곡선이 따라서 무차별 곡선. 밑에 무차별 곡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위험의 P형 투자는 위험이 커지면 기대 수익이 높아야 되니까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해요. 자, 따라서 아래쪽으로 향해 볼록. 우상향이라고 돼 있죠? 그 특정 투자가 동일한 효율을 가졌다는 것은 기대 수익과 분산 조합을 연결시켜서 위험 비쪽 투자라는 거죠. 지금 무차별 곡선 보고 계십니까?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봐봐. 그러면은, 자, 번지 점프를 생각해 보세요. 자, 갑니다. 이따 문제를 풀 텐데, 서 있는 거는 기대 수익률이라고 적혀져 있죠. 보고 계셔요? 그럼 서 있는 이 기대 수익률에 서 있는 거는 따보세요. Y축. 그럼 누워 있으면 무슨 축일까? X축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무슨 축? Y축. 위험은 무슨 축? X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위험의 P형 무차별 곡선은 따보세요. 아래로 볼록. 자, 그럼 아래로 볼록하는 요 기울기가 똑같겠어요? 기울기가 다르겠어요? 다르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럼 번지 점프의 똑같은 상황이라면 A, B, C, D의 기울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그럼 만약에 1억 주세요 라는 애와 1000만원 주세요, 100만원 주세요, 전 3만원만 주세요 할 수 있죠. 그러면 1억 달라는 애가 그냥입니까? 해피도가 높습니까? 높을수록 완만하다, 가파르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그럼 가파른 놈이 공격적이에요,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고 완만한 놈이 보수적입니까? 좀 공격적입니까? 공격적이라는 거죠. 지금 두 그래프 보고 계셔요? 첫 번째는 무슨 쪽이다? 보수적. 두 번째는 공격 투자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 보수적은 그냥입니까? 더 요구합니까? 도구할수록 그 곡선이 완만하다, 가파르다? 가파르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아직 보수적 공역제가 안 나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운전을 해요. 그 운전대를 처음에 초보 때는 그냥입니까? 다 경직돼 있습니까? 이렇게 잡죠. 그럼 따라서 보수적. 근데 한 3년 지나면 그냥이야, 누워서 타. 공격적이라는 거죠. 아, 반응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게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프린터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자, 볼게요. 프린터 가시면은, 자, 여러분들 풀 수 있는 것까지만 가볼게요. 자, 지금 가시면은 4번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부동산 투자안에 택하기 위해서는 요구가 기대보다 커야 돼요? 기대가 더 커야 돼요? 기대가 커야지만 투자하죠? 그런가요? 자, 2번은 맞는데 이따가 후술할 거고요. 지금 3번이 그 얘기예요. 투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자, 아까 제가 위험은 X축이라고 말씀드렸나요? 기대 수익률은 무슨 축이죠? Y축.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까 1억 달러는 애가 더 회피도가 크죠? 대답해봐요. 그럼 회피할수록 무차별 곡선은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가파라진다? 가파라진다가 맞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위험이 크면 그냥입니까? 수익도 높아집니까? 높아지죠. 그럼 반비례예요? 비례예요? 그럼 같이 움직이는 거를 따보세요. 정해상관관계라고 하거든요. 비례는 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정해상관관계라고 합니다. 고치셨습니까? 그 다음 아까 무위험률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수익률도 하락한다, 같이 상승한다.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11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11페이지로 가시면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평균 분산 지배 원리인데 평균은 수익이라고 적으세요. 수익. 평균. 그 다음 분산은 위험이라고 적으세요. 위험. 그래서 수익과 위험,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지배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요 박스가 있는 게, 자, 따보세요. 위험 회피형. 자, 얘기해보세요. 아까 수익이 같으면 그냥입니까? 위험이 낮은 거 선택했습니까?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높은 거 선택했죠? 그래서 요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위험, 우리가 어떻습니까? 혐오적이라는 거죠. 회피형입니다. 자, 그럼 도와드려 볼게요. 지금 A, B, C, D, E라는 단어가 있나요? 잡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당연히 요 기대 수익률은 위험이에요? 이건 수익이에요? 수익이죠. 표준 편차는요? 위험이죠. 그죠? 갑니다. 자, 그러면은 얘기해 볼게요. 천천히 갑니다. 지금 AB 부동산 찾으셨죠? 지금 보고 계시나요?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표준 편차가 같습니까? 같죠? 도와주셔야 돼요. 표준 편차는 위험이라고 얘기했나요? 그럼 그냥이요? 위험이 같아요. 그럼 수익이 높은 거, 수익이 낮은 거. 높은 거 선택하겠죠. 그럼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A가 B를 지배한다. 그래서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하거든요. 이거 이해 가셨어? 그럼 뭐를 선택했죠, 여러분들? A를 선택하게 된 거죠. 그런가요? 그다음 B, C를 묶어보세요. CD를 묶으시면 그냥요 수익률이 똑같아요. 그러면 편차가 큰 거, 편차가 작은 거 선택하죠. 그럼 14하고 18 중에서 어떤 게 편차가 작게 가요? 14가 작죠. 그럼 따라서 C가 D를 지배한다. 그러면 A하고 C만 남았겠죠. 그런가요? 그다음에 8하고 6을 본다면, 자,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게 있어요? 똑같은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 없죠.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A, C, E를, 자, 얘를 따보세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자, 이걸 연결한 전선이 따보세요. 효율적 전선이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자, 가볼게요. 자, 밑에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불확실성에서 수익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큰 거, 위험이 작은 거. 위험이 분산이 동일하다면 기대가 높은 거 선택하는 거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되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자 할게요. 들어갑니다. 자, 오늘 5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5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5번 문제를 보기 전에 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몇 번이 정답이다? 2번. 자, 합니다.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에서 자, A와 B가 그냥입니까? 기대 수익률이 같습니까? 같죠? 그런가요? 자, 그럼 이렇게 정의해 볼게요. 자, 따라보세요. A보다, 따라보세요. B가, 자, B 투자안에 표준 편차가 있죠? 그럼 A보다 B의 표준 편차가, 따라보세요. 위험이거든요. 자, 더 크다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면, 자, 가볼게요. 해설해 볼게요. 자, 더 크다. 그러면 지금 주어라는 거는 보다가 중요합니까? B가 중요합니까? B가 중요해요. 그런가요? 그러면 A보다 그냥입니까? B가 위험합니까? 그럼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A를 선택하겠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보다가 중요한 거예요? B가 중요한 거예요? B 표준 편차가 중요한 거죠. 그런가요? 그럼 B가 그냥이야 더 위험이 커. 그럼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A를 선택하겠죠. 그럼 정답이 4번인 2번이 맞나요? 이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자 5번으로 가볼게요. 자, 기대 수익률의 위험 평면의 투자 자산들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그림과 같을 때 틀린 것을 찾아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A, C, D이라는 점들을 연결한 게 있죠. 이걸 따라서 효율적 전선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들어갈게요. 여기 기대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이고 자, 여기 위험입니다. 위험.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A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있고요. 자, 여기 B가 있습니다. B가 있고 그 다음에 D가 있고 그 다음에 E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가볼게요. 이렇게 또 대안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볼게요. A, B, C, D, E, F가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여기는 그냥입니까? 수익률이 같습니까? 같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러면 가장 위험이 낮아야 되죠. 그럼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아요? A를 선택하는 게 낫죠. 그렇죠? 자, 여기는 그냥입니까? 위험이 같습니까? 그러면 어떤 게 어떤 걸 지배하겠어요? C가 B를 지배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얘가 얘를 지배하고 얘가 얘를 지배하죠? 그래서 자, 갑니다. 요 A, C, D의 점을 자, 따라보세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하기 아주 좋은 대안들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이 효율적 요 점들, 이 포트폴리오를 집합하면 이 전선이 따라서 효율적 전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효율적 전선. 그럼 효율적 전선은 자, 우하향합니까? 우상향합니까? 우상향이죠. 그죠? 우상향한다는 것은 저도측과 수익이 높을수록 위험도 크죠. 그럼 반비례예요? 비례예요? 비례 관계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제가 지금 할 테니까 답을 찾아보세요. 지금 A, C, D 보고 계십니까? 자, 갈게요. 그냥입니까? C가 B를 지배합니까? C가 B를 지배하고. 자, 이 구성산 수가 적게 하는 게 좋아요?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러면 두 개가 낫나요? 세 개가 낫나요? 세 개가 낫고 AC보단 AD가 더 수익이 크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건 낮은 수익 낮은 위험이니까 공격적이겠어요? 좀 보수적이겠어요? 이거 높은 수익 높은 위험이니까 공격적이 되겠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답을.
자, 1번은 맞죠, 여러분들? ACD를 연결한 것이 효율적 프론티어 맞나요? 맞고요. 자, 일로 와보세요. AC가 더 수익이 큽니까? AD가 큽니까? AD가 크죠? 그렇죠? 그래서 AC에 각각 50% 투자한 AC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AD의 포트폴리오보다 더 기대 수익률보다 낮죠. 이거 이해 가시겠죠? 갈게요. 잘 보세요. 자, A는 같은데, 일로 와보세요. AC가 수익이 커요? AD가 커요? D가 크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투자자들은 투자 자산의 B와 C 중에서는 자,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C를 선택하겠어요? B를 선택하겠어요? C를 선택하겠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구성 항목 수가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그러면 AC가 좋아요? ACE가 나요? AC가 낫죠. 4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A를 선택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A를 선택한 사람은 A를 선택한 투자보다 E를 선택하는 게 답에서 공격적. 공격적이 맞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11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거기에 밑에 111페이지에 XY선 우상향하는 게 있죠. 자, 따라서 효율적 전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 보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XY에 대한 요 우상향이 무슨 전선이다? 효율적 전선이 되는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요 A하고 그 다음에 E하고 C가 따라보세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 연결하는 전선이 무슨 전선이다? 효율적 전선이라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러면 자, 양가로 2번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1번 지배 원리에 의해서 선택된 개별 투자 대안에 혹은 투자의 집합체를 효율적 투자 대안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자, 아까 따라보세요. 점. 그러니까 하나하나 점을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면 자, 그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집합하면 그냥입니까? 전선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묶음, 그 효율적 포트폴리오 묶음으로 효율적 전선이 만들어지고 프론티어, 우하향합니까? 우상향합니까? 그럼 위험과 수익이 반비례해요? 비례해요? 비례니까 상쇄관계라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러면 3번을 별표. 자, 그러면 동일한 위험에서는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모두 연결했다고 나와 있나요? 찾으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최대의 수익을 넘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효율적 정서에 존재하는 투자 대안은 모두 동일한 효용을 제공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보세요. 자, 위험이 동일하면 수익이 낮아야 돼요? 수익이 제일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되죠. 그래서 더 많은 수익을 얻기 때문에 더 많은 위험을 얻으려면 더 수익을 얻기 때문에 우하향한다, 우상향한다. 우상향하죠. 그럼 마지막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따라해보세요. 최적 포트폴리오.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무차별 곡선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갑니다. 이 최적 포트폴리오가 되려면 무차별 곡선과 차별이 없는 곡선이죠.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만나야 돼요. 자, 그래서 효율적 전선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접하는 점이에요. 접하는 점. 그래서 접점이라고 합니다. 자, 교차해야 돼요? 접해야 돼요? 접해야 되죠. 그래서 잠깐 전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전페이지 가시면은 111페이지에 지금 그 우상향한 거는 효율적 전선이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여기 지금 I하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요게 이제 A점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자, 따보세요. 완만하다. 실선이 있었죠? 그럼 실선은 완만한 거거든요. 무차별 곡선이. 완만한 게 이렇게 돼서 여기서 요 만나는 점이 교차점이어야 돼요? 접해야 돼요? 만약에 교차되게 되면 두 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접한 점을 따라서 최적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보세요. 요게 자, 아래로 볼록한 따라서 무차별 곡선. 그래서 위험해평입니다. 위험해평. 자, 그러면 자, 얘기해 보세요. 아까 여러분들 왜 번지 점프 기억나시죠? 가파른 놈이 그냥이에요? 보수적이에요? 완만한 놈이 공격적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 양가로 4번에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교차해야 돼요? 접해야 돼요? 접하는 게 위험성도까지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투자 대안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아까 공격적과 보수적이 그냥입니까? 기울기가 다릅니까? 다르죠. 그럼 2번 별표. 보수적인 투자자일수록 위험을 회피하죠. 그럼 아까 기울기가 완만했어요? 가팔랐어요? 가팔랐죠. 그렇죠. 공격적인 놈은 무차별 곡선이 가팔라요? 완만해요? 완만하죠. 그래서 한 투자의 최적이 다른 투자의 최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6번에 4번이 맞아요. 6번에 갑니다. 우리 프린터 가시면은 6번에 4번 가시면은 포트폴리오 이론의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분석에 대한 설명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지금 거기 4번 있나요? 4번? 그럼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하는 게 최적입니까? 접한다고 돼 있죠. 맞나요? 교차점이 맞아요? 접하는 지점이 맞아요? 접하는 지점이 최적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죠. 체크하셨죠? 됐고요. 그 다음에 딱 하나만. 자, 112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가시면은 자, 여러분들 따라합니다. 변이계수, 변동계수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제 이게 왜 변이계수라는 게 탄생이 됐냐? 변동계수라고 얘기하는데요. 변동계수, 변이계수, 변동계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들어보십니다. 만약에 A와 B가 기대 수익률이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 위험이 큰 거 선택하겠어요? 위험이 작은 거 선택하겠어요? 작은 거 선택하죠. 그런가요? 아까 표준 편차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표준 편차가 커야 돼요? 이 수치가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죠. 그럼 얘가 15고 얘가 7이면 갑시다. 그냥입니까? 수익률이 같습니까? 그러면 위험이 큰 거, 위험이 작은 거. 그럼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B를 선택해서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되죠. 그런가요? 그런데 변이계수라는 것은 자, 그냥입니까?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습니까? 높을 수도 있죠. 그 만약에 얘가 14%로 높았어요. 자, 그러면 그냥이에요. 수익률이 높아요. 높죠. 그러면 이때는 따라서 변이계수. 자, 그래서 상대적인 걸 본다는 거죠. 밑에 변이계수 보고 있죠? 그 변이계수는 자, 위험이기 때문에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올라갑니다. 표준 편차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을 나눈다는 거죠. 기대 수익률. 자, 그럼 변이계수를 이용한다면 자, B는 어떻습니까? B는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 10이고 얘가 7이니까 따라해보세요. 0.7. 그 다음에 자, 얘는 이제 15가 올라가고 14가 내려오니까 따라해보세요. 1.07. 자, 그럼 여러분들 큰 게 좋아요? 작은 쪽이 나요? 작은 쪽이 낫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지금 변이계수 보고 계시죠? 그래서 상호 지배관계 있지 않고 기대 수익률과 위험이 서로 다른 투자 대안에 대해서 자, 따라해보세요. 상대적 위험 척도.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만약에 수익률이 똑같다면 그냥 표준 편차로 볼 수만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당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그럼 여러 투자 대안 중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게 좋습니까? 작은 게 좋습니까? 그럼 변동계수까지 가장 작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변동계수가 낮은 게 좋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끊기지 않고 한 페이지만 넘겨보세요. 114페이지로 갑니다. 자, 114페이지 가시면 자, 분산 투자에 자, 따라보세요. 포트폴리오 별표 정도 3개 정도 쳐놓으시는데 포트폴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체계적이냐 비체계적이냐 그 다음에 상관계수는 개별 자산의 수익률이 함께 움직이는 정도를 계수화시켜서 그 상관계수까지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갑니다. 자, 포트폴리오 이론은 부동산에서 시작됐습니까? 주식시장에서 나왔습니까? 주식시장에서 나왔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주식에서 갑돌이가 1억이 있으면은 자, 집중 투자해야 돼요? 분산 투자해야 돼요? 분산 투자하죠. 그래서
자, A, B, C, D를 봤을 때, 자, 합니다. 자, 아까 효율적 전선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럼 따보세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집중 투자해야 돼요? 분산 투자해야 돼요? 그럼 2개 투자하는 게 나아요? 4개 투자하는 게 나아요? 구성산수를 적게 할수록 많이 할수록 분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는 집중이 맞아요? 분산이 맞아요? 그럼 분산 효과를 작게 해야 돼요? 분산 효과를 크게 해야 돼요? 크게 되죠. 그럼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딴 거를 여기서 이런 걸 커버할 수 있으니까 줄일 수 있고요. 여기서 딴 거를 이런 걸 커버할 수 있으니까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성산수를 적게 할수록 많이 할수록 그러면 2개가 낫나요? 4개가 낫나요? 4개가 낫다는 거죠. 구성자산수를 많이 할수록 좋다는 거죠. 자, 근데 자, 위험이라는 거는 따르세요.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2가지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자산에 옵니다. 그러면은 모든 자산에 오는 거는 피할 수가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없죠. 이걸 따르세요. 체계적 위험. 자, 우리가 따르세요. 인플레, 이자율 변동,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피할 수 없으니까 비체계적이다, 체계적이다. 체계적이고요. 체계적 위험이고. 근데 만약에 주식회사 할인에 투자해요. 당 만드는 곳이죠. 그럼 주식회사 할인에 투자한다는 것은 모든 자산입니까? 하나의 개별 자산입니까? 그럼 분산 투자를 잘하면 피할 수 없다, 피할 수도 있다. 있죠. 이게 비체계적이라고 하죠. 비체계적. 그럼 만약에 주식회사 할인이라는 게 당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류독감이 터지면 이 주가는 떨어지는데 돼지고기 속이 맞는데 하면 커버할 수 있죠. 여기서 힌트. 서로 비슷해야 돼요? 반대인 게 좋아요. 반대인 게 낫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거는 체계적 위험을 줄여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 한다. 자, 그러면 총위험은 2가지가 있어요. 박스에 보시면 총위험은 답니다. 체계적과 비체계적이 있습니다. 그럼 체계적은 개별 자산에 오는 거예요? 모든 자산에 오는 거예요?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물고기라면 그물을 한번 그려볼게요. 촘촘히 되어 있습니다. 촘촘히. 자, 그럼 요 그물이라는 것은 자, 비체계적이에요?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그럼 물고기가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요건 무슨 쪽이다? 체계적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식회사 할인에 투자한 건 다른 데 쓰면 커버를 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모든 자산입니까? 개별 자산입니까? 자, 그럼 이거는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있다. 있다는 거죠. 그럼 체계적이에요? 좀 비체계적이에요? 비체계적이죠. 그물이,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있다. 있다는 거죠. 다시 갈게. 체계적은 그물이 어떻게? 그럼 피할 수 있어, 없어? 없고. 비체계적은 어떻게 돼? 좀 금승성하죠?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포트폴리오에서 제거가 가능하다는 거는 체계적은 제거가 안 되죠. 그럼 따라서 비계 제거. 그럼 체계가 제거돼요? 비체계적이 제거돼요? 비계 제거. 그래서 따라서 비계 제거. 비계 제거. 그래서 절 포함해서 역구를 잡아보세요. 그죠? 그냥입니까? 비계가 쌓입니까? 그냥 이제 분산 투자해야 되죠. 그 포트폴리오 나오면 체계 제거가 맞아요? 비체계적이 제거돼야 돼요. 따라서 비계 제거. 그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시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따라보세요. 상관계수. 그러니까 상관계수는 두 자산의 수일 관계를 나타내는 계수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까 만약에 조류독감이 터졌으면은 내내치킨, 교촌, 만약에 BBQ라면 당 만드는 데만 투자했으면 분산 효과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그냥요 반대인 게 좋아요. 반대인 게 좋죠. 그러면 우리가 상관이 많은 게 좋아요? 상관이 적을수록 좋아요.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마이너스가 좋은데 그럼 같은 방향이 낫나요? 반대 방향이 낫나요? 반대 방향이 낫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이제 프린터를 냈을 때 A와 B를 봤을 때 자, 합니다. 여러분들 부채하고 선풍기는 들어보세요. 굉장히 날씨가 따뜻하고 더우면 그냥입니까? 둘 다 잘 팔립니까? 잘 팔리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근데 장마철이 되면 그냥입니까? 둘 다 안 팔립니까? 근데 만약에 부채하고 우산은 성격이 같아요? 반대예요?
반대죠. 그럼 얘가 잘 팔리면 얘가 안 팔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같은 방이 좋습니까? 다른 방이 좋습니까? 그러면 플러스가 좋아요? 마이너스가 좋아요? 마이너스가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관계수라는 것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까지가 있는데 만약에 수익률이 똑같고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1이에요. 플러스 1은 제거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플러스 1은 비계를 제거가 가능하다, 제거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플러스 0.9는 1이에요? 1은 아니에요. 아니면 분산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반드시 플러스 1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0도 분산효과 있는데 자 만약에 얘가 10%고 10%인데 완전히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는 완전히 제거된다. 비체계도 완전히 제거거든요. 비계 완전히 제거, 완전히 제거입니다. 자, 그럼 정리합니다. 들어볼게요. 자, 포트폴리오 이론은 집중이 맞아요? 분산 투자가 맞아요? 구성자산 수를 적게 할수록 많이 할수록 체계적 위험을 줄여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해요? 자, 상관이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여러분 어떨까? 이 수익률이 비슷해야 돼요? 반대인 게 좋아요? 그럼 상관이 적을수록 좋죠. 따라서 적을수록 좋다. 그럼 개수가 큰 게 좋아요? 개수가 낮은 게 좋아요? 그럼 플러스가 좋아요? 마이너스가 좋아요? 그럼 같은 방이 낫습니까? 반대인 게 낫습니까? 반대 낫죠. 그럼 플러스 1이면 제거가 된다, 제거가 불가능하다. 마이너스일 때는 그냥입니까? 완전히 제거됩니까? 완전히 되거죠. 그럼 플러스가 좋아요? 마이너스가 좋아요? 마이너스가 좋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 거기에 114페이지에 포트폴리오 보고 계시나요? 갑니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에 구성하는 구성 종목수를 다양할수록 어떤 위험을 감소시키는 거죠? 비체계적이죠. 그래서 안정적 결합 편익은 잠재적 이익을 추구하자는 거고. 자, 갈게요. 밑에 체계적과 비체계적이라는 게 있나요? 자, 체계적은 그물이 그냥해요? 촘촘해요?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없죠. 그래서 모든 부동산 투자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자율 변동,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분산 투자로 회피할 수 있다, 회피할 수 없는 분산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거된다는 건 체계를 제거시켜요? 비체계적으로 제거시켜요? 그럼 개별 투자 대안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회피할 수가 있겠죠. 분산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을 얘기하거든요.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면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됐다는 거죠. 자, 1번 갑니다. 그럼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종목수를 증가시키면 개별 자산의 수익률 분포도가 자, 여러분 봐봐. 서로 같은 게 낫나요? 좀 다른 게 낫나요? 상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위험 상쇄되는 효과가 나타나고요. 자,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총위험이 0이 되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자, 효율적 분산 투자의 전략은 갑니다. 포트폴리오 종목수를 고려한 분산 투자는 자, 밑줄 쳐보세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종목수를 무한대로 증가시키게 되면 통계학적으로 무슨 위험을 0까지 감소시킬 수 있죠?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그러나 수많은 종목 구성에 과다한 비용이 소모되므로 관리 어려움이 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제가 그 2번에 대한 거는 이따가 계산 문제를 풀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3번에 가시면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움직임을 고려할 때 분산 투자는 밑줄 쳐보세요. 동일한 게 좋아요? 상이한 종목이 좋아요? 같은 게 좋아요? 다른 게 좋아요? 다른 게 낫죠. 그럼 넘겨보세요. 자, 칠판 보세요. 상관계수가 플러스가 낫나요? 마이너스가 낫나요? 자,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면 제거가 안 되죠. 그래서 두 자산의 수익률 움직임이 완전히 정해관계이기 때문에 완전 비례해요. 그럼 완전히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한 폭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 효과는 전혀 있다, 전혀 없다. 없죠. 비체계적 위험을 전혀 감소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럼 현관펜. 그럼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돼야 돼요? 플러스만 1만 아니면 돼요. 그럼 분산 효과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 어떨까? 플러스 0.9는 1보다 작죠. 분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시면은 그러면 상관계수 값이 큰 게 좋아요? 상관계수 값이 작은 게 좋아요? 그 밑에 작은 글씨에 A, B의 상관관계가 0.236이 있고 CD는 0.85라는 게 있나요? 그럼 0.2가 낫나요? 0.8이 낫나요? 지금 그쵸. 낮아야 좋다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자 A가 더 AB로 하는 게 더 분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비체계 저금을 그냥입니까? 완전히 제거합니까? 그럼 두 자산의 수익 움직임이 완전히 부의 관계죠. 반대. 완전히 반비례해서 반대 방향이에요. 분산 투자 효과는 극대화되고 비체계 저금을 그냥요 0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번 상관계수가 0일 때도 두 자의 수익률 움직임이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산 투자가 효과는 있다라는 거죠. 0도 그냥입니까? 효과는 있습니까? 있죠. 그런가요? 그래서 리을의 구중구시 상관계수까지 고려한다면 수익 움직임이 상이한 두 종목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움직임이 유사한 세목의 종목의 포트폴리오보다 분산 투자 효과가 더 클 때 참고하시고요. 자, 4번. 자, 부동산은요. 잘 볼게요. 칠판을 보시면은 이 포트폴리오는 부동산에서 발전됐나요? 주식시장에서 나왔나요? 자, 이게 보세요. 주식은 장기예요? 단기예요? 부동산은 장기죠. 그래서 단점이 보시면은 포트폴리오 시장상에 따른 능동적인 수정이 또 곤란하고 자 단기가 아니라 우리 부동산은 단기입니까? 좀 장기입니까? 어때요? 표준화되지 않고 황금성이 취약하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자체가 이제 장기 투자자일수록 한다는 게 단점인데 자 장점에다가 별표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자 일로 와보세요. 아까 부채하고 선풍기가 좋습니까? 부채와 우산이 낫습니까? 유사한 게 나아요? 상이한 게 좋아요? 같은 방향이 좋아요? 다른 방향이 좋아요? 그러면 자 부동산은요. 부동산은 어떤 특성이냐면 부동산은 부동성 때문에 자 지역별로 자 따라서 지역별로 다르다. 같아요? 달라요? 그럼 분산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용도가 다양해요. 그럼 용도별 포트폴리오 가능하죠? 그래서 용도별로 같다, 다르다. 부동산도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가 없다, 가능하다. 그 장점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부동산은 개별성, 지역성, 부동성 등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이 용이하지 않다, 용이하다. 용이하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동일한 부동산 유형이라도 지역마다 똑같아요, 지역마다 달라요. 분산 효과가 있죠? 대답 좀 해주세요. 동일한 지역도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아까 6번 문제로 갈게요. 6번 문제 자 들어가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분산에 관한 분석에 관한 옳은 것은 아까 4번이 정답이라고 했나요? 그럼 자 밑줄 쳐보세요. 자 따라서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럼 체계적이에요? 이건 비체계적이에요. 비체계적이죠. 아니 체계적이죠. 그럼 체계적은 분산 투자를 통해 제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요거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2번. 자, 투자 자산의 상관계수가 1이에요? 1보다 작아요? 1인 경우가 분산 효과가 없죠? 그럼 1보다 작다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난다. 나타난다는 거죠. 1인 경우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갈게요. 두 개의 투자 수익이 서로 같은 방향이에요? 다른 방향이에요? 그럼 상관계수가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상관계수는 따라서 음의 상관관계. 그 플러스가 맞아요? 마이너스가 맞아요? 마이너스 값을 가짐으로 위험 분산 효과가 작아진다? 커진다? 커진다고 보셔야 되죠. 지금 보고 계시죠? 자, 다시 갈게. 따라서 다른 방향. 다른 방향은 상관계수가 양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 분산 효과가 작아진다? 커진다? 커진다가 맞겠죠. 4번이 정답인가요? 그러면 5번.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수를 늘릴수록 효과가 있죠. 근데 체계적 위험을 줄입니까? 비체계적 위험을 줄입니까?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서 그 결과로 총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다시 정리합니다. 1번. 자, 제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2번.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난다. 나타나고. 서로 다른 방향은 상관계수가 양 플러스다, 음이 마이너스다. 분산 효과가 작아진다, 커진다. 자, 5번. 체계적 위험을 줄여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면 총 위험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갑니다. 포트폴리오는 그냥요, 주식시장에서 따왔어요. 단기죠.
근데 우리는 장기죠. 근데 그냥입니까? 장점은 있습니까? 자,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다. 유형마다 다르다.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죠? 자, 집중 투자가 맞아요? 분산 투자가 맞아요? 구성 잔수를 적게 할수록 많이 할수록 체계를 제거시켜요? 비체계 제거시켜요? 비체계 제거시죠. 그런가요? 자, 그럼 이렇게 가세요. 여러분들 주식을 투자할 때 비슷해야 돼요? 반대인 게 좋아요? 그럼 상관이 있어야 돼요? 상관이 좀 적어야 돼요? 적어야 되죠. 다시 할게요. 상관이? 그럼 개수가 낮아야 되죠. 다시 같이. 상관이? 개수가? 플러스가 좋아요? 마이너스가 좋아? 같은 방향이 좋아요? 반대 방향이 좋아? 반대 방향이 좋다는 거죠. 그런가요? 플러스 1일 때는 제거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플러스 1보다 작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0도 분산 효과는 있죠. 마이너스 1때 그냥입니까? 완전히 제거됩니까? 0까지 제거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자, 페이지 가시면 115페이지인데, 자, 우리 그 교재로, 프린트로 가볼게요. 8번에 가시면은, 자, 따라보세요. 기대 수익률. 그럼 아까 기대 수익률 아까 푼 적 있었죠? 근데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요게 좀 약간 그 편법을 푸는 건데, 자, 요건 좀 쉬었다가 갈게요. 좀 하십시오.